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장 이중섭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의사 일정 제1항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최승혁 의원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중섭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승혁 의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안정열 의장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범도민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 중 범시민운동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의원님들이 제기하였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으로 교육, 의료 등의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에도 필수적인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이 확대되어가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시민운동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대의기관인 안성시 의회에서 미약하나마 적극 협조하여 시민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시민운동과 관련된 조례는 보편적인 시민운동을 지원하고자 만든 조례는 대략 4개 정도이며 이외 문화시민운동 지원조례, 경제활성화 범시민운동 조례 지원조례 등 특정 목적을 지닌 시민운동 지원조례안이 있으니 조례안 심사 시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시민 소통활동, 시민 수건사업 추진, 이해상충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 자율적 실천 운동과 관련하여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을 토대로 예산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시민 자율적 실천 운동의 취지는 고려하되 지원 대상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보조금 지원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 규정을 근거로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준용에 따라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에 따른 예산 수방 사항과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만큼 본 조례안이 안성시 시민 자율적 실천운동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략기획 담당관 황영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고 시민 주도적인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8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네,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조례안의 비문인을 바로잡고 중국되는 표현을 생략하고 그래서 문장을 간결하게 하고자 몇 가지 문장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 안 제1조 중 실천 운동에 대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실천 운동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하고 안 제2조의 제2호를 안성시 전체의 수건 사업을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시민 수건 사업 추진 활동을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안성시 전체의 시민 수건 사업 추진 활동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안 제3조 1항에서 시장은 지역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범시민 운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 단체가 범시민 운동 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법인 또는 기관 단체가 지역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범시민 운동을 수행할 경우 그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우섭 의원님. 네, 최우섭 의원입니다. 우리 이 조례안을 하여튼 통과가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전략기획 담당. 네, 전략기획 담당관 황영수입니다. 일단 이 범시민 운동 지원 조례안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 여기에 나오는 그 규정에 맞는 단체를 설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기본적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이제 지원이 안 되고 활동비 또는 사업비 이제 이런 개념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좀 알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보여지는데 이제 우리 범시민 운동이 이제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뭐 이게 다른 쪽으로 악용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잘 하여튼 운영을 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1조 중 실천 운동에 대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실천 운동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하고 안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안성시 전체의 시민 수건 사업 추진 활동 안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시장은 법인 또는 기관 단체 이하 법인 등 이러한다. 가 지역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수행할 경우 그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 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중섭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석한 팀장은 장대원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위원회 성별 비율 제한 조항에서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같이 단서를 추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의 제3조 제3항에 단서를 신설해서 위촉위원 구성 시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도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성별 비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의안 비용 축에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예, 이게 개정을 하게 되는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규제개혁위원회 성별 전문 인력을 10분의 6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를 지킬 수 없는 어떤 사정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뭐 당장 그런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또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또 권고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어떤 규정 때문에 이렇게 좀 법 자체가 조금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가 이제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경기도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고 거기에 구성에 대부분 특별한 성별이 10분의 6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럼 다른 위원회도 다 이런 걸 적용받을 수 있는 이제 건가요? 각각의 그 조례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개정을 해줘야지 될 걸로 봅니다. 어쨌든 공익에서 네. 그 공익위원회 아까 뭐라고 하셨죠? 저 경기도 성평등위원회. 성평등위원회 말고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 그 권고를 받은 내용으로는 이런 내용을 제한 경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계속 네. 넣으라는 네. 얘기를 받으셨다는 거죠. 네. 저희 그러면 대부분의 위원회는 10분의 6 이상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지금은 지키고 있는 건가요? 대부분은 지키고 있고 그거를 어거지로 이제 그 업무의 특성상 이제 어느 한쪽 성별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 인력을 이렇게 확보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고 그걸 못 지키다 보면 결국은 또 조례나 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합리적으로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이걸 지키기는 어렵지는 않은 건가요? 네, 현재는 그렇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최우섭 위원입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안성시에 하여튼
기자들하고 안성시하고 간담회를 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관련돼서 일단 뭐 규제개혁위원회 이제 조례는 이거는 이 문제는 아닌데 그 안성시에 이제 조례가 발의가 되면 발의가 돼서 이제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됐든 조례는 좀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실제 하여튼 안성시에서 우리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우리 전략기획 담당관에서도 뭐 이런 부분들은 실제 하여튼 기자들이 이제 저희한테 건의한 내용도 맞습니다. 저희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략기획 담당관에서는 그런 조례들을 좀 살펴서 저는 별도로 좀 의회하고 좀 소통이 좀 필요하다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조례 우리가 조례가 몇 건 정도 되는 거죠? 안성시에? 제가 조례가 전체적으로 몇 건인지는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내년도 저희가 그 감사법무 담당관에서 예. 조례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년도 사업으로 그 조례의 재정비, 그러니까 현실적 물론 있는 조례를 지키는 거는 이제 각각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할 일이고 그 조례를 총괄하는 의회법무팀에서 그 조례를 좀 재정비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기는 사실 현실성이 없고 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상위법에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현실성이 없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필요 없는 조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정비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은 기자 간담회 때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의회 차원에서도 이제 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이제 그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다른 의원님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의원님. 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위촉할 때 위원님들의 그 전문 분야라고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전문 분야라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금 혹시 그 위원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네, 어느 분야에 어떻게 전문가십니까? 잠시만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말씀드리고 네. 성인지 예산도 이제 비율적으로 다 배분해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기도 성평등위원회에서 만약에 위촉에서 이제 10분 이후로 초과하지 않아도 된다 할 때 네, 성인지 예산도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네요. 네, 이런 그렇죠. 경우에. 네, 네.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제개혁위원회는 지금 구성을 그 이제 당연직을 제외하고 이제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을 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사람, 또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사회경제 시민단체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뭐 그밖에 규제 분야에 이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특별히 어느 성별에 치우쳐 있다라고 보기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저희 그 규제개혁위원회는 그게 치우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확보가 안 될 수는 있거든요. 미리 예측하시고서 이제 준비하시는 건데 예, 그 이제 대학 교수님 중에서는 특히 이제 규제개혁관에서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입니까 주로? 만약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는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명단은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럼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화면이 될 것 같아 저거?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이통장 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준철입니다. 안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수관 안성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통반 획정 기준 현행화,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행정구역 신설, 기존 아파트 행정구역 분리 신설, 관할구역 명칭 정정, 이장 정수 조정 등 효율적 행정 운영 및 주민 편의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이통반 획정 기준을 현행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1 공도 용도리 하용도 1이 제4반부터 제7반의 관할 구역란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고 북락면 장중리 원죽동과 장제동을 장죽동으로 통합,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안성 2동, 아양동 8통과 9통을 신설하며 안성 3동, 당항동 10통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2와 별표 3을 리통반 통합 및 신설에 따라 정원란을 조정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 축에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침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예산 수반 사항은 연 1,372만 원으로 행정 리통 신설에 따른 이통장 정수 2명 증가와 행정반 신설에 따른 반장 16명 증가에 대한 수당을 반영했습니다. 사전 예고 사항으로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드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재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그 이제 예를 들어 삼중면의 이제 모 마을은 그 용인시에 그 거주했던 분들이 집단화해서 이제 전원주택으로 옮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리통반 설치 규정에 맞지 않는 이유가 그 가구 수에서 일단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이제 반별로 또 이장님 통해서 연락이 될 때 거리가 너무 이제 떨어졌을 경우에 이 제가 대충 한 800m 정도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물론 이제 규제 이 조례상에는 안 맞는데 이거 나중에는 좀 먼 시일에 어떤 개정이 좀 돼서 어떤 소통에 좀 문제 없고 또 그런 분들은 주로 또 고령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별로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의견도 어떤 개진제로 안 되고 또 어떤 시에서 나오는 소식도 잘 전달이 안 되고 이럴 경우에 그 거리상으로 원격 너무 떨어지는 마을은 이거와 별도로 어떤 추진을 해서 이제 조례 개정이 되든 물론 상업법에 걸리면 안 되겠지만요. 여기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고요. 그 3조 보시면은 기존의 그 전원주택 단지는 500세대로 저희가 정했던 사항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으로 하면 이제 한 동네를 만들 수 있고요. 100세대가 넘으면 그 이장을 새로 신설할 수 있게끔 조항을 좀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네, 박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6페이지에 신구 조문 대비표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500세대를 기준으로 했었고 기존에는요.
그다음에 전원주택 다세대 빌라는 이제 100세대 이상이 될 경우를 리통반 획정 기준을 봤거든요. 그러면 100세대 이하로 했다라는 거는 그럼 아파트가 됐든 아니면 전원주택 다세대가 됐든 100세대 이하로 구성했을 경우에는 요거는 어떻게 반으로 구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 과장님이 답변 드릴게요. 네네.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너무 좀 과하게 잡혀있던 500세대나 이런 것들을 100세대로 이하로 반 규정을 축소를 좀 완화를 시키는 규정인데요. 무조건 뭐 100세대 이하라고 반을 신설하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 행정구역이 반이나 통해 신설은 엄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건이나 이걸 보고 일단 법적인 구성 요건이 돼도 지역적 여건이나 주민들 이런 상황들을 봐서 검토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획정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개정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은 리통은 2개 반 이상 12개 반으로 구성하고 그다음에 반이 2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을 하는데 그동안은 아파트 단지가 500세대 이상으로 신축된 경우 또 아니면 면 단위 자연 불황은 300세대 이상 주민 의견에 수렴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좀 완화해서 예 그러면 요 근래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새로 신설되고 이래서 너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동안 조례에 있던 것들이 너무 규모가 크니까 반신설이나 아까 박근배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완화시킨 규정입니다. 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별표 1인데요. 지금 이제 공동 용도리 관련이 돼 있어요. 이제 4, 5, 6반, 7반이 있는데 이제 센트럴 카운티인 것 같습니다. 근데 104동, 105동, 106동, 107동이 105동, 106동, 107동, 108동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바뀐 건가요? 104동은 그러면 어느 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행정첨단 장민수입니다. 원래 104동은 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했다 보니까는 104동이 없어갖고 105동부터 이렇게 반을 새로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센트럴 카운티는 그럼 전에가 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총 7개 동인 건가요,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104동은 동 자체가 없습니다. 7개 동이라서 동별마다 반을 두기 때문에 7개 반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의원님.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가 한번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제 세대가 이제 계속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개정이 되는데 만약에 역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공동화가 되지 않습니까? 좀 지역적으로 그럴 경우 이제 반이 또 통합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예측하셔야 되는 거죠 앞으로요. 네, 공동화 되니까요. 그거 한번 추가 말씀드립니다. 네. 네, 황윤희 의원님. 그 금강면 장죽동으로 통합하는 건 그럼 여기 인구가 줄었나요? 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네네. 그 JCC 안에 그 원죽동 마을 있던 거를 다 이주했어요. 세 가구 남고 나머지 이주하는 바람에 그 자연 마을이 없어졌어요. 그 바람에 통합되는 거예요. 자연마을 네, 자체가 네, 고속도로 공사 때문에 이주해서 네, 통합을 하시는 거고 네. 그 아까 설명에서 100세대 이하면 한 반을 구성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근데 하나의 리는 반이 2개 이상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후는 삼중면 청사부지 일부가 내각류와 용원리 이계리에 걸쳐 있어 혼재된 경계를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구역을 관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안별표 용원리 465-9번지를 내각류로 변경하고 중부 기재된 진촌리를 삭제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 측에서 관계법령 발췌에서는 비침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 사항으로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으로 필지별 조서 및 현황들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넣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이 관할구역 조례 보니까 제가 행정감사 때도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공도 원곡 산수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의원들 의견도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이 그 공고를 해주셔갖고요. 저희가 이제 원곡하고 공도에 이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도는 그 공도 쪽으로 편입을 원하시는 입장인 것 같고요. 원곡은 뭐 도저히 공도로 가면은 다 원곡 자체를 그 평택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이런 강한 그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셔서 지금 그렇게 조율 중입니다. 이 제가 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의견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곡 면민들께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실 겁니다. 당연히 저도 뭐 사실 다음 있을 뭐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살고 계신 분들이 더 중요하다. 그거보다는 지금 살고 계신 원곡 산수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 원곡에서 어쨌든 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해도 이 살고 있는 분들이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이 언제까지 20분, 25분 떨어져 있는 면사무소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을 담당 팀장님,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조금 강력하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니까요. 이거는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원곡면민들께서 어떤 반발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만큼 원하시니까 이 합리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배 의원님. 방금 전에 개정 조례안 중에 그 반은 20세 이상 100세대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로당 신설 조건은 어떻습니까? 몇 세대 이상이면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세대 이상으로 가능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희 과장님, 예, 답변하세요. 행정과장 안병규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찾아보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분리가 20세 이상인데 20세대 이상인데 경로당 신설이 20세대 이상으로 만약에 나왔다면 이건 약간 혼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좀 전에 말씀드린 삼중면 같은 경우는 지금 23세대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은 주장할 거 아닙니까? 조건이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했을 때 약간 이제 정체성 혼선을 좀 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다는 조문이 있다면 좀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알맞게 연관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과 소관 안성시 병역 전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의 규정 중 해석의 모호함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 범위를 추가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정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6조 주문 정비 및 제5호부터 7호까지를 신설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명료화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 감면시설 관련 다른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고주문 대비표 이안의 비용 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부침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 사항으로 2024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를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배 의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예. 예우 대상자 중에서 병역 명문가라 하셨는데요. 이거는 병역의 분야 또는 기간 상관없이 예를 들어 단기사병 같은 경우 다 포함되는 겁니까? 분야 상관없습니까? 기간도 필요 없고 그냥 병역만 그러니까 어떤 군대를 나왔든지 직계 비속의 3대까지만 되면 무조건 다 드리는 겁니까? 네, 시민안전과장 고상렬입니다. 의원이 그 병역 명문가라 하면 3대라고 했는데 1대부터 3대까지 그 직계 비속 그 남성이 모두가 현역 근무를 마친 경우에 병역 명문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 현역만 다 되시고 예를 들어 열심히 부대에 근무하다가 불의의 사고로다가 이제 예를 들어 그 판문점 사고 같이럼요. 그럴 경우도 다 포함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영할 때 현역만 되면 다 되는 겁니까? 복무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본인 실수가 아니라 의가사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모든 경우 다 포함해서 예, 민방위 팀장 김수성입니다. 그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일단 병역을 이행한 걸로 보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이게 현역 대상자들만 해갖고 범위가 좁았다가 그 뒤에 이제 점점 이게 이 제도의 연역에 따라서 뭐 중간에 뭐 이렇게 의무경찰, 해양경찰 추가되고 그다음에 전투경찰, 뭐 상근 예비역까지 포함되고 나중에는 그 일대에 이제 그 조부님 되시죠? 그분들이 뭐 유공자라든지 뭐 6.25 때 참전하셨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갖고도 이게 범위를 조금씩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2대 3대는 확실히 병역을 받았습니다. 예, 아까 예. 말씀하셨듯이 1대가 불분명해서 찾던 중에 이제 뒤늦게 찾으면 그 당시 때 이제 그렇게 인정이 돼서 이제 병역 면문가가 되는 겁니까? 예, 6.25 참전했을 경우 이 조례 이 제도 자체가 그 병무청 쪽에서 그 대상자들을 발굴을 해서 이제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해당될 경우에 신청주의라서 예, 그래서 저희 만약에 가족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 2대, 3대가 병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다 남자들은 다 의무를 이수했을 경우에
인정이 되고 요즘은 이제 그 자녀들이 적다 보니까 3대째가 가지고 아들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3대째 뭐 딸만 셋이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딸 중에 한 명이 병역을 이행을 했다. 그러면 그 3대까지도 인정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안성에 지금 병역 명문가 선정되신 분들 지금 혹시 32가문 있습니다. 32 정도 예, 되세요? 전국에는 16,424가구 정도 되고요. 안성에는 32가구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단기 사병은 제외잖아요. 단기 사병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기 방이라 그러죠. 방위는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을 보면 단기 사병은 아닌데. 아까 그 말씀을 박근배 의원님이 하신 것 같아서 단기 사병도 해당이 된다고요? 박근배 의원님 설명 이해되셨죠? 일단은 예. 가능하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안성시 출자 출연계획 동의안 2025-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종 출연 목적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 관련 사업 수행을 통해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연도별 출연 금액은 유인물과 같고 출연 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쪽에 2025년 출연액은 2,966만 8천 원으로 산출기준은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 2,472억 3,694만 9천 원의 1만 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방재정 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지방세 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방세 교육, 세정실무 정보 제공을 위한 지방세 법령 정보 시스템 운영, 지방세 징통사무 지원, 지방세정 실무 협력 및 지원 등으로 지방세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를 발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지금 동의안을 전부 다 상정하신 건가요? 지방세 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만 지금 예.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네, 저는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박근배 의원님. 주신 책자 4페이지에 보시면
출연 기간 주요 사업 중에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시의 3년 2020년 2023년까지 쟁송사무가 어떤 게 있었고 또 승소 폐소율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거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안성시 출자 출연계획 동의안 2025-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세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숙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석을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성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지역자활센터와 계약 시에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현재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받는 사항이 됐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 자활교육훈련 지원사업, 통장 사례관리사업, 깔끔히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성과 평가는 보건복지부 주관 고득점 순으로 우수센터를 선정하고 있으며 2023년 평가 결과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는 도농복합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 중에 내년도 자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위스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종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활용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자활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그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자활 기업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활 성공률 향상을 위해서 탈수급 유지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자활 기업 창업 지원 등이 있더라고요. 자활 기업 창업 지원은 보통 어디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얼마만큼 창업률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생활보장팀장 김영선입니다. 자활기업 취창업에 관련해서는 일단 그 자활센터 현재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자활센터에서 1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활 개발원을 통해서 그 교육도 받고 또 거기서 평가도 사전에 가능한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그 검토가 1차적으로 되면 저희 시에 보고를 해서 시의 최종 승인을 받고 자활 기업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현재는 피플크린이라고 해서 한 개소가 되어 있고 지금 올해 추진 준비 중인 거는 CU 편의점 2개소 현재 운영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올해 중에 자활 기업으로 창업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군프렌즈라고 지금 이제 그 군뱅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이제 말에 나가기 위해서 지금 창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희망나름이라고 해서 배송업체가 있습니다. 배송하는 여기 희망나름이는 자격 조건이 이제 여러 가지로 까다로워서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도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 자활 사업 자체가 지금 우리가 그 자활 사업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하는 그럼 어디하고 이거를 재계약하는다는 말씀인 건가요? 안성맞춤 지역 자활센터하고 지금 하는 거고 자활센터 안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자활 기업들이 안에 소속이 되어 있게 되는 건가요? 기업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자활센터 안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는 사업단이라고 구분을 지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업단에서 이제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될 경우에는 기업으로 별도로 분리가 되는 사항이고 다만 기업으로 나갔다고 해서 자활사업단이나 저희 지자체에 대해서 전혀 독립적인 거는 아니고 관리 감독을 받고 향후 나가서 독립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5년간은 저희가 지원을 사업비로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희 의원님. 네, 이 재계약 동의안인데 원래 기간을 1년씩 하는 건가요? 이거 법적으로 1년으로 지정돼 있는 건가요? 네, 보건복지부 지침에 매년 1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성과 평가 결과 보고는 따로 이렇게 재계약이면 없는 건가요? 네, 성과 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따로. 네, 그래서 작년 평가 결과 이제 우수 기관으로 그 여기 위탁 사무 중에 탈수급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비 2024년에는 4,200만 원 정도 취차업 및 탈수급 지원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 좀 성과가 있는 건가요? 이게 탈수급이라는 거는 수치적으로 아예 나오는 거잖아요. 네, 어떤가요? 팀장님. 자, 김영선 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탈수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취창업까지도 들어가고 그리고 취창업을 위해서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한 것도 이제 실적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연말 되면은 여기에 대한 실적을 한 번씩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리를 센터에서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는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제가 별도로 관리된 거를 자료상에는 부담드려서 하면 안 되실 것 같은데 관리하고 있어요. 이분들 중에 뭐 자격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것들 취득하신 거에 대해서도 다 이제 실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역 자활센터에 저희가 민간 입탁한 지가 몇 년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최근 3년이라도 이렇게 탈수급이나 취차 자격증 뭐 따시는 것도 수치로 저기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뭐 간단하게 정리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시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강감원 복지정책 과장님은 오늘 자리에 참석 못하신 것 같은데 무슨 연유가 있나요? 자녀 결혼을 특별히가. 네? 자녀 결혼을 오늘 특별히. 자녀 결혼 특별휴가? 잘 제출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출한 안성시
자활사업, 일가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공짜름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위원이신 박근배 의원님 발언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석 조례등 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배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모두 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 정의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장애인 복지법에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우리 시의 경우 제도적 근거가 제때 마련되지 않아 관계기관과의 협력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하여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피장애 참여에 관하여 안 제4조에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시행을 위한 조례안 예고는 2014년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사안은 웹에 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조례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비대위원회 검토보고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배경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백입니다.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네, 배경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청년 주택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수 복지교육장님 발언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년의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지원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원 금융기관을 안성시와 협약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제1, 2금융권 은행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원 방법을 시가 금융기관으로 지원하던 것을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 지원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서 무주택 청년 전체로 확대하였으며 이자 지원 기간을 2년 이내에서 세대당 최대 4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의안의 비용 축에서 관계 법령 발표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상으로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으로 연간 8,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24년 9월 5일부터 26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석 주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신 관계 부모께서는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지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2차 지원 조례가 굉장히 많이 열려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신구 조문 대비표 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2조 정의의 용어를 보시면 임차 보증금이란 주거 목적 주택의 전세로 임차한 금액을 지금 주거 목적으로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이 보증금은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의원님.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세까지 포함됩니다. 기존에 전세만 돼 갖고 이제 그 제한했던 부분인데요. 예, 월세 보증까지 다 포함해서 가능합니다. 그럼 안성시가 지금 2차 보전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이제 농협을 통해서 들어갔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직접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새로 바뀐 거는 이제 지급을 그 지원 대상자에게 이제 직접 지급한다라고 이제 6주에 나와 있는 6항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농협에다가 지원하는 것을 이제 새로 신설된 거는 그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하고, 기존 농협 대출받은 것은 기존대로 이제 계속 농협에다가 지출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출 지금 이제 지원하는 내용이 보니까 보통 이제 당초 같은 경우는 임차 보증금 이제 9천만 원에 대해서 대출을 추천하고 2.0% 대출 이자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변경 확대 운영을 한다라는 건 임차 보증금은 그런 제한 조건이 없습니까? 예, 임차 보증금은 그 바뀌는 거니까 2억 원 이하까지인 건데요. 최대 저희가 이제 이자 지원금은 연 180만 원 정도가 동일합니다. 아, 그럼 2억 원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2억 원 이하 그 국민주택 85평방미터 이하 주택 이용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준 종이소득이에요. 1인 가구인데요. 이제 청년이 집을 구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집 값이 한 4억 정도 안성이 하는 이제 큰 평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통 이제 80% 정도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2억 원이 훌쩍 넘어버릴 텐데 그럼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저희 그 금액 지원 대상이 2억 원 이하이면서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을 얼마 평방미터요? 85평방미터.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윤희 의원님. 이게 어쨌든 사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주택을 사는 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2억 원 이하일 경우 2% 이자까지인데 연간 180만 원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 45명 예산 추계하셨는데 그 수요 조사는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건가요? 45명은 저희 통일청 자료에서 봐봤고요. 그러니까 안성시의 2억 원 이하 거래 건수가 대략 한 2,800건 정도 되고요. 그중에 청년 인구가 안성시 24%입니다. 그래서 24%하고 그중에 또 이제 전월세 이제 주거 비율이 약 70% 정도, 그리고 그중에 또 중에서 180% 이하가 몇 프로였고 이렇게 산출자로 계산했을 때 45가구 정도 산출입니다.
우리가 이 원래 하고 있는 사업이긴 했었잖아요. 네. 이 몇 명 정도 신청을 했었던 건가요? 이 기존에 이제 농협하고만 대체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실적이 되게 부진했습니다. 항상 그 업무 보고 때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갖고 처음에 했을 지금 현재 총 8명이고요. 2022년부터 시작한 건데 3명, 2명, 3명이 현재 8명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4조의 3항에요. 어쨌든 기존에는 최대 4년까지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바뀐 건 최대 4회거든요. 이게 4년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좀 전에 이제 연수로 해서 했는데 중간에 어쨌든 1년에 이제 90만 원씩 갖고 총 4년에도 360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거 이제 단서조항으로서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2년도 연장해서 4년까지 할 수 있다를 아예 그냥 단서조항 없이 동일하게 그냥 4회 돌려갖고 평의를 했습니다. 그럼 1인당 지원하는 액수는 똑같다고 예, 보면 되는 금액은 거죠? 없고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아예 없애고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또 90만 원이었던 예, 게 180만 원이 되니까 예. 예산 지원하는 내용은 똑같고 이게 지금 기존에는 뭐 농협에서 대출받은 것만 해서 그런데 이게 저는 은행 이금융권까지 확대가 되면 45명 정도는 충분히 어떻게 신청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후보의 문제인지 제가 잘 몰라서. 예, 기존에 이제 농협하고만 이제 그 대출 그 MOU 체결해 갖고 진행했기 때문에 별로 신청자가 없었는데요. 지금 이제 1,2금융권까지 전부 다 확대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수치 통계 자료가 45명 정도 참석을 되는 건데 저희가 어쨌든 홍보하려면 그 정도 인원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년이 금융기관에서 이제 2차 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안내가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금융기관에서 안내가 나가면 신청 자격이 되면 다 신청할 것 같거든요. 예. 금융기관에서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최종적으로 합격 공표되면 금융기관에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호 의원님. 네, 최승호 의원님. 이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조례가 저희 경기도에서 안성시 포함해서 3군데인 것 같아요. 여주, 안양, 안성 이렇게 3군데인데 혹시 다 2%로 동일합니까? 3군데 지역은? 네. 정의김양 국장입니다. 이게 시군마다 그 지원에 관한 사업의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평택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고 1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현실적으로 우리 안성의 청년들이 이 월세를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 월세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신규 아파트가 아니면 이 좀 오래된 구 아파트라든지 이 원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에 저희 많아야 보증금 1,00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이라고 해서 2%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에 4번 받는 게 40만 원이거든요. 이 180만 원이 저는 안 된다. 이거는 좀 퍼센트라도 좀 늘려서 저희 안성 청년들이 좀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되는데 이 안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조례인 것 같아요. 2%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맥시멈 2%라고 하는 거는 청년들 중에 물론 1인 가구 청년도 있지만 기혼인 청년들도 있고 살림을 꾸리고 있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성 실용적 아파트의 전세 금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보건복지부 병역비를 받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안성시의 혜택 그 폭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가구에 집중적으로 너무 과한 지원 금액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게 법규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하게 비용을 지급한다기보다는 이 맥시멈이 180만 원인데 이게 지금 한계점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80만 원을 받는 가구가 어느 정도 될까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축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축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 대부분의 청년들은 월세 1,000만 원, 아니 월 보증금 1,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사실 드뭅니다. 사실.
그 현황 예, 제가 또 설명드리면 이건 이제 매입이 아니고 이제 전세나 월세 임대보증금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뭐 빌라나 이런 경우 이제 좀 시골 지역은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이내에서 계약할 수 있지만 저희가 하는 건 이게 단독 가구뿐 아니라 세대주의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2%에서 연 180만 원인 것은 그 9천만 원 최고 9천만 원 대출까지가 가능한 상태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2억 이하까지로 이제 제한을 상한선을 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르게 좀 생각하고요.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아양동만 해도 아양 1차 월세 산다고 하면은 보증금 5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500만 원에 월 45만 원 정도 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 혜택의 폭이 좀 너무 적은 것 같고 이건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안성시 청년들이 좀 더 확대해서 좀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그리고 지금 이번에 더 이제 그 문을 확대해서 여는 것이 기존에 그 정부에서 한 뭐 버팀목 자금이라든가 대상은 기존에 빠져있던 부분인 건데요. 이번에 그 대상까지 다 포함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버팀목 자금 같은 경우는 대충 보통 이율이 한 2.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2%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거기 정부 그 신청한 청년들은 이제 0.2%만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까지 다 흡수한다고 하면 기존보다 훨씬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왜 이거를 우리 안성시에서 확대를 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말씀하셨던 버팀목이라든지 디딤돌 대출은 일반적인 청년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저희 수도보험 규제 때문에 2억 이상 아파트는 또 혜택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2억짜리 이하로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안성에서 산다고 했을 때 쉽지 않아요. 전세는 쉽지 않습니다. 이 버팀목이라든지 디딤돌 정부에서 이거는 일반적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든 정책이 아니고 이거는 조금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다 보니까 저희 일반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저희 안성시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확대를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정부의 정책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 정말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디딤돌이라든지 버팀목은 저희 안성에서는 뭐 나름 수도권이라서 각종 규제들은 다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책을 좀 실효성이 일반 청년들한테는 없다. 그래서 안성시만의 조례로 청년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확대를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다양하게 좀 해주세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더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조례에 상정한 막 그런 것도 사용평가에도 변경 협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자율을 2%에서 더 높이거나 한다고 하면 다시 또 변경을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일단은 지금 기존보다 어쨌든 되게 많이 넓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그 시행되고 나서 이런 신청량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봐서도 보완할 게 있다고 하면은 추후에 또 변경에 받아서 진행하면 쪽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다양하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국선이 팀장님 더 추가 답변 더 있나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 청년들 보증금 아까 월세 말씀하셨는데요.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들에 관해서는 국토 사업으로 월 20만 원씩 저희가 또 월세 별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의 추이를 보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대 여부는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좀 조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약간 보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9천만 원을 시중에서 빌리면 혹시 대출 이자금은 얼마 내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9천만 원 빌렸다. 지금 일반 그 시중은행의 이율이 한 3.2% 정도 받고 있는 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한 270 정도 이렇게 이자 1년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80만 원 지원해 주시니까 월 단위 15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3.몇 프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6%대 5%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9천만 원에 6% 잡았을 때 45만 원 정도 계산했을 때 월 15만 원 지원했으면 31만 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당신 전세 가겠습니까? 월세 가겠습니까? 무조건 전세 갑니다. 요즘엔 월세가 부담이 많이 드니까요. 그러면 이자 낼 때 30만 원 부족하죠. 월세 또한 50만 원은 75만 원 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한 20만 원 지원된다면 다행이지만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혜택을? 안 됩니까? 안 분리되는 거. 그러면 무주택 청년이 과도하게 부담될 때는 75만 원까지 부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계획병에 이제 좀 부담되시겠지만 변동이 됐을 이자를 감안해서 높아졌을 때 상향되고 하향되는 이 변동폭을 줄 수 있는 게 이게 아니죠. 고정되어 있는 거죠. 2% 최대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수시로 어떤 환경이 변경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개선도 좀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점은 뭐냐면 청년들이 어차피 지원해 줄 거 그 부담이 많이 이제 이자 2% 갖고는 현재로서 부담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감안해 주셔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지원 이자율을 좀 상향해서 부담 없는 청년들이 좀 많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보증 관련돼서는 어떻게 이 무주택 청년은 분명히 보증 물건이 없을 거라 보거든요. 그럼 이분들의 그 9천만 원 회수는 어떤 보증 절차를 거쳐서 책임을 묻습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 이자를 못 낸다든가 장기 연체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하고 어떤 책임을 드립니까? 그런데 자, 국선 팀장님 답변하세요. 저희가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거는 금융기관으로 갈 때는 저희가 선납부를 먼저 했지만 개인한테 주는 건 본인들이 납부를 하고 저희한테 후이자 청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납에 관한 걱정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고요. 금융기관에서 민원 대상자에게 대출을 지원을 할 때는 보증각서나 보증서나 이런 것들을 금융기관에서 자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관해서 금융기관이나 대상자한테 추후로 저희가 독려할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금융기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요. 어떤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그 이자를 물론 잘 내면 되겠지만 못 내서 그 집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그걸 회수를 합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셨나요? 저희가 어쨌든 지금부터 지원되는 방식은 본인들이 납부를 한 이후에 6개월분의 이자 납부 금액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납부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정도 상황이라면 다른 정부 지원 정책을 연계해서 서비스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건 이제 경기도 안성 의료원 자리에 새로 이제 임대주택 아파트가 좀 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런 분 무주택 청년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까? 거기?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가능합니까? 320공간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상업주택 100호 주고 나머지 220건 일반 청년에 그 신혼보호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주하게 되면 거기도 해당 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청년 주택 1차 보증금 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돼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수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광신 어린이집의 한계소를 민간위탁 동의하는데요. 국공립 광신 어린이집 내 한계소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는 2025년 2월 28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국공립 광신 어린이집과 2025년 새로 개원하게 될 국공립 안성 우방 아이유쉘 STG 어린이집을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 재민간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위탁 계열별로부터 5년을 하며 위탁 성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자는 공개공직부 보건복지부 시위 기준에 따라 안성시 교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지원 예산은 최초 설치 연도에 연간 4억 7천만 원, 이후에 매년 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에 위탁 운영자를 모집하여 12월 중에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 25년 1월에 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4쪽부터 21쪽까지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및 성과 평가 결과 2024년 어린이집 지원 현황과 관계분야 발제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주교육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비대부된 검토보고를 발언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국공립 광신어린이집은 재위탁을 하는 건가요? 네, 재위탁이시죠? 지금 적정성 검토 보고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점수가 별로 나온 게 아니라 합산으로 나왔어요. 혹시 요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지금 평가 결과가 보니까 최종 점수 100점 중에 87.17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평가 항목들은 쭉 나와 있는데 평가가 그냥 어떻게 보면 항목별로 점수가 나온 게 아니라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 설명할까요? 예. 교육팀장 김효현입니다. 이거는 세부자료 대표로 보고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재위탁이 아니고요. 이거는 적정성 검토로 끝난 거고 광신 어린이집도 공개 모집으로 선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위탁을 어디에 주신 이제 거예요? 광신 지금 운영하는 위탁자한테 위탁을 맡기긴 했는데 네. 이제 위탁 기간이 종료됐고 이제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는 거는 공개 모집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재위탁이 아니고 이게 정경이 현재 변경 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재 운영자에게 재위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 공고해서 공고 들어오신 분을 다시 심사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재위탁은 재위탁인데 현재 운영자한테 재위탁이 아니라 새로 공모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시고 말씀드리면 점수는 그 보육교사의 그 근성률이 좀 떨어져서 점수가 당시 생긴 지 이게 20년에 해갖고 이제 처음 위탁 5년 이제 됐기 때문에 근성률이 이제 5년 이상 다 미만이니까 그것 때문에 점수가 좀 낮게 나왔고 근속 연수가 작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점수가 낮았다고요? 보육교직원 관리에서 그 보육교사 근속률이 있습니다, 점수가. 네네. 근데 이게 생긴 지 5년이 채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근속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 점수가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6분이 들어가셔서 총 득점이 42점으로 나와 있고 평점이 7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6명으로 계산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 보육교직 관리에서 그 교육이수학도 5점, 그리고 근속률이 5점, 그리고 인턴 근로계약서 작성이 2점에 총 12점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그 근속률 5점 그게 이제 낮게 나와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최호석 의원님.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하시는 변경위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경위탁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재위탁을 하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평택이나 인근을 보면 그래도 이제 교체율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안성은 거의 재계약이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재계약은 아닌 거지. 변경위탁일 경우에. 그래서 이게 그런 하여튼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규로 하여튼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배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문제 관련돼서는 혹시 이걸 좀 개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은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국장님? 네,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처음에 이제 신규 모집할 때는 10분 이상부터 이렇게 모집을 많이 해서 그중에 한 분이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한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재위탁 공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 운영자 외에는 다른 분들이 잘 지원을 안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이제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평가 심사 기준도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좀 그거에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우리 인근하고 우리 안성의 말 그대로 재계약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혹시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혹시? 그거는 통계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좀 파악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택이나 인근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가는지. 그래서 그 비율이 만약에 차이가 많다고 하면 안성시도 좀 어떤 식으로든 그런 부분에 관련된 거를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좀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저희도 다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네, 이건 지금의 이 변경위탁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좀 개선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병배 의원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다 함께 돌봄센터 이제 민간위탁 동의한던지에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 우방 아이스 거기에 6호점이 같이 겹치네요.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같은 건물 1층에 있습니까 서로? 여쭤보는 겁니다. 1층에 같이 있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다 함께 돌봄센터 같은 동에 있습니까? 다릅니다. 그리고 김영애 쪽에 팀장님 답변했어요. 다른 동에 있습니까? 위치가? 이제 김영애 네. 돌봄센터는 미래교육과 잘 모르겠어요. 했었는데 같이 있을 수는 있죠. 이제 모르겠습니다. 대상은 틀립니다. 대상 틀리죠. 예. 아까 이제 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돌봄센터가 이제 모 아파트에 가려고 했다가 지원자가 없어서 이제 우방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 우방에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물론 의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지역별로 너무 편중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지원자가 있으면 어려워서 못 와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피해는 이쪽 아파트에 모 아파트의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함께 보건복지부는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서 그 법이 2021년도가 그때 관련 규정이 500세대 이상은 다음주에 모 아파트도 500세대 이상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중복돼서 현재 그 입주자 100%가 구성이 안 돼가지고 그 주민 편의시설이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원자가 이제 없어서 말씀을 이제 아까 하셔갖고서 제가 이해했는데 이럴 경우에 좀 편중돼 있다 보니까 이제 우방 같은 경우는 무슨 엄청난 분들이 사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공교롭게 이렇게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 강화해서 지역적으로 좀 분산시켜서 웬만하면 여러 안성 시민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윤희 의원님. 저희가 이제 성과 평가 결과 보고 볼 때요. 뭐 이렇게 평가 결과랑 배점표 보면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 그 배점표는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설 운영 관리에서 세부 항목이 6개가 있는 건데 저희는 그 평가 결과는 그 6명의 평가에다가 세부 점수를 다 합산한 걸 봐서 저희가 이걸 보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것까지 다 표시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계속 위탁 동의안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예를 들면 14페이지 보시면요. 평가 결과를 보시면 거기 그 아까 점수가 낮았다던 보육 교직원 관리가 배점이 12점이잖아요. 득점은 42점을 했고 평점이 그래서 7점인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보육 교직원 관리에서 세부 내용이 3개가 있어요. 이 점수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저희는 볼 수가 없어서 이거를 좀 보강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침에 15쪽에는 성과평가 배점표에서 각 항목별 점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저희가 뭐 확인해갖고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통 이 성과평가 항목은 다 중앙이나 이런 데서 다 정해져서 오는 거죠? 예. 이 부모 운영 만족도 조사 이런 거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게 관심이 많은데 점수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제안을 한번 드린 거고요. 네. 혹시 이제 자료가 첨부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윤희 의원님 말씀은 그 의견은 이 자료 평가표에 자료 제출을 위탁 관련돼서 서류에다 첨부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 황윤희 의원님. 네. 그래 주시면 더 좋고요. 안 되면 따로 받겠습니다. 배경 과정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주실 의원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수 복지교육국장님 대답과 공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